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구 최악의 화약고라 불리는 중동, 그 비극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파헤쳐봅니다. 중동의 근현대사 시리즈 지금 시작합니다. 1850년경 세계사의 거대한 축이었던 오스만 제국은 안팎으로 몰려드는 위기 속에 유럽의 병자라 불리며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지붕 아래서 숨죽이고 있던 중동의 여러 부족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누구인지 묻기 시작했죠. 이슬람의 심장부인 아라비아 사막에서는 두 가문이 미래의 패권을 두고 처절한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이라는 고결한 혈통, 즉 샤리프의 자부심을 가진 하심 가문의 후세인 빈 알리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네지드 사막의 척박한 모래바람 속에서 복수를 꿈꾸던 사우드 가문의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대결은 단순히 두 집안의 싸움이 아니라 현대 중동의 지도를 결정짓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종교적, 지정학적 갈등의 거대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사우드 가문의 부활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사우드 가문은 19세기 후반 영국과 오스만의 지원을 받던 라이벌 라시드 가문에 밀려 모든 기반을 잃고 쿠웨이트로 망명을 떠난 몰락한 가문이었습니다. 하지만 1902년 1월의 어느 추운 밤, 불과 20대였던 이븐 사우드는 단 4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자신의 옛 수도 리야드로 잠입하는 도박을 감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국 신화라 불리는 리야드 탈취 사건입니다. 이븐 사우드는 야습을 통해 리야드의 마스막 요새 성벽을 직접 타고 넘었습니다. 새벽녘, 요새에서 나오는 수비대장 아질란을 습격하여 처단하고 요새의 두꺼운 나무 문에 도끼를 찍어내리며 사우드의 왕이 돌아왔다고 선포했죠. 이 사건은 단순히 도시 하나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사막 전역의 부족들에게 사우드 가문의 귀환과 강력한 지도자의 등장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븐 사우드에게는 군사력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와하비즘이라는 서슬퍼런 종교적 신념입니다. 18세기 무함마드 빈 압두르하브가 제창한 와하비즘은 예언자 시대의 순수성 회복을 강조하며 성묘 방문이나 화려한 사원 건축을 우상 숭배로 간주해 파괴를 명령했습니다. 이븐 사우드는 이 교리를 따르는 광신적인 전사 집단인 이크완, 즉 형제들이라는 조직을 결성했고, 이크완 전사들에게 전쟁은 영토 확장이 아니라 악을 제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믿었기에 후퇴를 몰랐습니다. 이븐 사우드는 이 무시무시한 종교적 열정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여 아라비아 내륙의 파편화된 부족들을 하나로 묶어 나갔습니다. 사우드 가문이 사막 한복판에서 피해 성전을 치르고 있을 때 서쪽 해안가인 헤자즈 지역의 하심 가문은 서구 열강이 쳐놓은 거대한 외교적 거미줄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은 독일과 손을 잡은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아랍인들의 대규모 반란이 절실해졌습니다. 이때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 우리에게 아라비아의 로렌스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영국군 장교였던 로렌스는 아랍 전통 복장을 입고 후세인 비날리의 삼남인 파이살 왕자와 함께 사막의 기차역을 폭파하고 오스만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게릴라전을 지휘했습니다. 로렌스는 아랍인들에게 진심 어린 약속을 거듭했습니다. 영국을 도와싸우면 전쟁 후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하는 거대한 아랍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렌스는 실제로 아랍의 독립을 꿈꾸며 싸웠을지 모르나 그의 등 뒤에 있는 대영 제국은 전혀 다른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1915년 7월부터 1916년 1월까지 카이로 주재 영국 고등판무관 헨리 맥마흔은 하심 가문의 수장 후세인 빈 알리와 10차례에 걸쳐 서신을 교환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맥마흔 후세인 서한입니다. 영국은 아랍인이 반란을 일으켜준다면 메르신에서 바스라까지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독립국가의 칼리프 자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애초에 없었지요. 서신을 주고받는 그 시각, 영국의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조르주 피코는 비밀리에 만나 지도 위에 직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사이크스 피코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영국이 아랍인에게 약속했던 땅 대부분은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 통치령으로 분할 점령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1917년 영국은 유대인 금융 자본의 지지를 얻기 위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벨푸어 선언까지 발표합니다. 하나의 땅을 두고 3번의 거짓말을 한 영국의 기만은 현대 중동의 비극을 잉태한 원죄와 같았습니다. 진짜 영국 대단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 하심 가문의 파이살 왕자는 큰 기대를 안고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열강들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거대 아랍 독립국가는 조각조각 찢겼고 파이살이 직접 해방시킨 다마스쿠스조차 프랑스군에 점령당했습니다.
하심 가문이 배신감에 몸부림칠 때 사막 내부에서는 압둘 아지즈 이븐 사우드 가문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올라왔죠. 사우드 가문은 하심 가문의 영토인 헤자즈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이슬람의 성지 메카를 공격한 것은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메카는 이슬람 세계의 정신적 중심이자 전 세계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막대한 경제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을 차지하는 자만이 아라비아의 진정한 주권자이자 이슬람의 대변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심 가문의 후세인은 다급히 영국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영국은 이미 쓸모가 없어진 하심 가문을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븐 사우드의 군사적 우위를 인정하며 그의 침공을 묵인하였고 결국 1925년 1300년간 성지를 수호해온 하심 가문은 고향 메카에서 비참하게 쫓겨나 키프로스로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영국은 배신의 미안함을 싣고 중동을 계속 관리하기 위해 1921년 카이로 회의에서 기묘한 보상책을 내놓죠. 당시 식민지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프랑스에 쫓겨난 파이살에게는 이라크의 국왕 자리를 주었고 그의 형 압둘라에게는 트랜스 요르단, 오늘날의 요르단이라는 땅을 떼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모두 영국이 지도를 펼치고 잘을 대어 직선으로 만든 인공적인 국가였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심각했습니다. 북부의 독립을 원하는 쿠르드족, 중부의 기득권 순니파, 남부의 다수파인 시아파를 하나의 국경 안에 강제로 밀어넣었죠. 이 세 집단은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하나가 되기 힘든 조합이었습니다. 외지인이나 다름없던 하심 가문의 왕들은 영국의 군사적 지원 없이는 하루도 자리를 지키기 힘들었고 국민들은 이들을 아랍의 영웅이 아니라 서구 열강의 꼭두각시라 부르며 증오했습니다. 이 불행한 국경선 배치는 훗날 수십 년간 이어질 이라크의 비극, 즉 쿠데타와 내전, 그리고 사담 후세인의 독재를 낳는 비옥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반면 이븐 사우드는 1932년 자신의 이름을 딴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사막의 패권을 쟁취했으며 와하비즘이라는 강력한 종교적 통합력을 바탕으로 내부를 결속했습니다. 하심 가문은 영국의 보호 아래 좁은 국경선에 갇혀 명맥을 유지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사우드 가문은 아라비아 반도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현대 중동의 거대한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유전이 터졌죠. 사우드 가문은 이로써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선명하게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삼중 약속이 남긴 최종적인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하심 가문의 이라크 왕정은 1958년 분노한 군부와 민중의 쿠데타로 인해 국왕 파이살 2세와 왕실 가족이 거리에서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종말을 맞이합니다. 요르단만이 간신히 하심 가문이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로렌스가 사막에서 꿈꿨던 아랍의 독립과 영광은 제국주의의 탐욕 속에 갈기갈기 찢겼고 영국의 거짓말이 뿌린 씨앗은 인공적인 국경선 분쟁, 종파 간의 처절한 갈등, 그리고 끊이지 않는 테러와 전쟁이라는 거대한 가시나무 숲이 되어 현대 중동을 뒤덮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중동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0년 전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벌어진 이 배신과 대결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